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전환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사실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다.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뭐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가 되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면서 절대 질량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오직 뭐에 의해서만 변하게 된다? 바로 높이에 의해서 바뀌는 함수다. 이렇게 좀 알고 가기 바랍니다. 반면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만 바뀐다? 속력에 의해서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다.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된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타나게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 높이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올라가면서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점점 느려지죠.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체가 뭐한다?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반대 경우를 볼게요. 내려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죠? 내려갈 때는 높이가 감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속력이 증가하죠.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곧 무엇으로 바뀐 거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6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그림은 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이래요. 진자가 움직이는 동안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다음표 중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기준면은 5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했을 때 지금 봤더니 A에서 O로 가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A에서 O로 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죠?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 뭐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겠죠. 이거 맞는 얘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O에서 B로 가는 구간을 먼저 볼게요. 요거 먼저 봅시다. O에서 B로 가는 구간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속력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 해야 돼요? 틀렸네요. 감소해야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됩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 위치 에너지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네요. 딴 거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는 거, 4번이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다음 구간 중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을 찾으시오 라고 했으면은 내려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것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 전환을 본 김에 뭘 할 거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는데 중요한 건 보존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양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서로 어떻게 돼버려? 같아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서로 같으니까 결국엔 합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양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개념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기본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자분자분 설명할 테니까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현재 말한 문제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는 요 방식대로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이그젠플 해가지고 좋네요. 자, 보니까는 어떤 물체예요. 질량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 얘는 어디에 있대요? 10m 높이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졌을 때 지면에 닿기 직전에 이때의 속력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자,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보존은 이렇게 풀어요. 자, 주어진 상황이 위에 있는 상황, 아래에 있는 상황 두 개 줬죠. 두 개를 줬는데 위에 있는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아래점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아래 지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보존돼야 되니까 이 둘의 값은 어떻게 돼요? 같아야겠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결국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지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밑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정지한 상태로 출발했으니까 맨 위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속력이 없으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존재하죠. 10m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0이 되는지 찾았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인지 찾고 싶어? 그러면 높이가 0인지 보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0인지 찾고 싶어? 속력이 0이면 돼요. 자,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점 한번 볼게요. 밑에 지점 오니까 얘는 지면에 닿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그러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속력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의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크기는 아래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크기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 세워지겠죠. 요렇게 되는 게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예요? 산수예요, 산수.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 거냐?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니? 9.8 곱하기 질량이 안 나왔어요. 그냥 m이라고 표현합시다. 높이는 10m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면 되네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안 나왔으니까 m 곱하기 여기에서 속력의 제곱, 속력 V라고 잡았으니까 V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m 서로 같은 수니까 약분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샥 곱해버리니까 얼마가 돼? 98은 2분의 1 곱하기 V의 제곱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V 제곱은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2 곱하면은 98에다 2 곱하면 얼마 나오니? 196. 그러면 V를 제곱했더니 196이래. 그러면 그렇다면 V는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14m/s가 돼요. 그래서 속력은 얼마가 된다? 14m/s.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답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모두 지금 7번 같은 문제도 지금 비슷하지만은 차이점이라면은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봤으니까 위치 에너지 구할 때 9.8 여기는 9.8 대신에 10만 곱해주면 되겠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요거는 따로 풀이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